안녕하세요. 마감전 작전타임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전 작전타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코치로 모시고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2부에서는 비트코인과 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기술주 안에서도 뚜렷한 흐름 없이 지금 엔비디아 정도만 한 2% 강세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시장도 혼조세로 출발해서 현재도 양대 시장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지금 빠지면서 양대 시장 온도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이벤트가 부족하면서 거래 대금과 또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에서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코치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는 우리 조준진 코치님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준진 코치님, 오늘 시장은 지금 어제와 또 별다른 흐름 없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작전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약간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기다리고 있는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달려왔던 이 전략에서 오늘은 좀 최대한 좀 지공 전략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FOMC 그 결과,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선 반영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모든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좀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리하게 빠른 공격보다는 적극적인 이제 매수보다는 좀 최대한 좀 관망을 하면서 비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지공 전략으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앵커님. 네. 네, 오늘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국내 시장인데요. 이럴 때는 우선은 지공 전략으로 관망해 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준진 코치님과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명지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국내 증시 실시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양명지입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첫눈과 동시에 설레임이 찾아왔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어졌던 상승세를 소화했던 뉴욕 증시는 모멘텀이 부족해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간밤 나온 고용 지표도 확인해보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건수는 19만 1,000건 늘어나 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요. 12월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7%입니다. 이에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 상하방이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대형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방한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하는데요. 스타게이트 참여 프로젝트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해서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AI 전략 논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 보시면요.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방향성이 다른 모습입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은 대형주들이 주춤하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시장을 메꾸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하루죠. 코스피 전장보다 0.91% 상승한 4,065선에서 지수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장보다 0.7% 떨어진 923선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중인 반도체 투톱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 상승했지만 마이크론은 밀렸습니다. 전자닉스도 오늘 상반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인 조방원 보시면요. 미국발 이슈 소화하면서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등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조선과 방산주들은 개별 종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LG그룹주들 그동안 못 갔다 보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는 소식에 상지건설 등이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오늘 건설 중소형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특히 알테오젠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슈 소화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특히 의료 AI주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강했던 로봇 관련주는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했죠. 1조 원 넘게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각각 4,971억 원, 7,89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상반된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로 2,743억 원, 1,91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홀로 4,654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계속해서 조준진 코치님과 시황솔루션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코치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네, 코치님, 뭐 어제랑 비슷한 흐름이 오늘도 연출되고 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CEO가 지금 AI에 있어서 문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전력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오전에 나왔던 소리였었는데 젠슨왕이 이제 전력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원전 관련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갑자기 좀 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뭐 이제는 뭐 다음 주에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어차피 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지금 좀 예상을 좀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때 이제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이제 점도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드릴 이제 경제 전망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즉 이제 26년을 대비해서 과연 어떠한 이 금리 정책들이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파월 후임으로 이제 거의 뭐 인선을 뭐 내정한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 발표는 안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발표가 되면 금리 인하 쪽에 이제 환경은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이미 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강하게 뭐 임팩트 있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이제 레임덕 효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FOMC 이후까지는 어차피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의 이제 연설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변동폭이 좀 심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FOMC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좀 충격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오라클과 일단 브로드컴 관련돼서 매출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I 관련된 이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서 그에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잡아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나라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좀 잘 아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 이벤트를 앞두고 우선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 시장 뭐 반도체, 전력 관련, 원전 관련주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우리 코치님과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장에서 돋보이는 특징주 3가지가 있습니다. 양병지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만나보는 이 종목들은 작전 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인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입니다. LG전자, HL만도, 알테오젠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LG전자입니다. LG그룹 사장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총 출동했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LG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가 이번 달에 접어들며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그룹 주요 사장단들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 차세대 데이터 센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레드먼드 캠퍼스를 방문해 LG그룹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전시하고 있는 AIDC 테크쇼를 열었는데요. MS는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큰손입니다. LG그룹 CEO들이 출동한 행사인 만큼 MS와 데이터 센터 사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LG전자를 포함해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HL만도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서 AI로 다시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사업에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목하면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교통부가 연내 로봇공항 태스크포크를 출범시키고 로봇 행정명령까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특히 HL만도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13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상승하더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사인 HL만도는 이미 회사는 3분기부터 자족 로봇용 액추에이터 공급으로 실적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 HL만도의 투자 전략, 잠시 후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의 왕좌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사인 머크의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을 둘러싼 유럽 내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번 분쟁이 알테오젠의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SC 글로벌 출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핵심 판매 시장 중 하나로 독일 출시가 막힐 경우 전체 유럽 지역 출시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코스피 이정 상장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을 맞은 알테오젠 전망에 대해 잠시 후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작전타임 커뮤니티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세 가지 알아보고 왔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치님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LG 그룹주들이 지금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LG그룹 계열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 조 단위로 계약을 했죠. 이에 지금 오늘 소프트웨어도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캐시카우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G 그룹주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찾아가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소식이 되면서 오늘 LG 전자뿐만이 아니고 LG CNS 이 관련주들 좀 많이 다 오르고 있는데 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LG 전자가 지금 5% 넘게 상승했는데. 차트를 조금 이게 좀 좁혀서 보면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못 갔었죠. 맞아요. 소외가 됐어요. LG그룹. 물론 이제 로봇 관련된 로봇스타라든가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갔었지만 LG그룹 자체가 되게 부진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조금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계속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AI에 관련돼서 이게 모든 게 사업들이 좀 이렇게 엮어가는 좀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LG 그룹주들도 좀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좀 지속적으로 LG전자가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관세 가장 피해 기업으로 조금 기억이 남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버텨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이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네. 이거는 이미 노출된 악재다.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그럼 앞으로 LG전자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일단 B2B로의 이제 사업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또 가전제품 많이 구매 안 하죠? 그렇죠. 다 빌리죠. 그리고 맞아요. 구독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구독 비즈니스의 확대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넓혀 나가야 된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한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이 냉각 솔루션 관련된 이 사업에서 좀 이익을 향상을 한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 따라서 네. 시장을 좀 주도하는 지금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관련 그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은 할 수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LG전자 또 만약에 이거에 타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하단에 QR 코드가 지금 없어졌는데 나올 겁니다. 네. QR 코드 하단에 QR 코드 이제 보이시죠? 하단에 QR 코드 카메라 들이대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지금 우선은 계속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우선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신규 매수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LG전자, LG그룹주에 대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HL 만도입니다. 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사업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로봇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오르고 있는데 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도 지금 한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네. 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징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여기 나와서 공략을 하셨죠. 알려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좀 보이는데 10월 31일 날 히든 10월 31일 날 히든 종목으로 제가 잠시만요. 히든 종목으로 나와서 10월 3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분명히 자동차 부품 회사 네. 그리고 3분기부터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신 분들은 HL 만도 충분히 다 수익을 내셨어요. 여기 하단에 QR 코드 찍고 내려오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HL 만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일단 자동차 부품지이기도 하고 로봇 관련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가장 핫한 게 현대차죠. 맞아요. 자동차 그룹,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또 최근에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에 관련된 또 호재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로서 또 액추에이터 만드는 또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이게 브레이크라고 하죠. 브레이크,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되게 전자식 제어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 주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됐을 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동차 관련된 이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관세, 소급 적용, 그리고 또 어제 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품주로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HL 만도를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제시해드렸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아니었어요. 네. HL 만도뿐만 아니고 SL도 여기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다, 액추에이터.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속기도 있고 액추에이터도 있는데 이 로봇 하면은 이 액추에이터가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합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네.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제 기술인데 그거를 HL 만도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3만 원대에서 거의 6만 원대, 오늘 6만 원대를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격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11일 날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좀 영향이지 신규로 하신 분들은 좀 더 관망을 해보자. 근데 이제 HL 만도 같이 이 로봇과 이 자동차 섹터에 엮여져 있는 종목들 우리가 또 계속 눈여겨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하단에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L만도 지금 너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우선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은 사실 뭐 자동차와 로봇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HL만도 말고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머크의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 SC 특허 침해로 인해서 지금 판매 금지 조치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다 보니까 거의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지수를 네네. 11%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가 원래-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은가요?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위험하다. 네. 그런 거고 11월 달 내내 제가 금요일에 방송 나면서 아마 앵커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금요일만 되면 주가 계속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 1% 넘게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해갖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좀 상승을 같이 하는 유일한 그 징크스를 깨는 또 12월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생각지도 못한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1이다 보니까 이 네. 코스닥을 좀 다 끌어내리는 모습.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닥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파트너사인 이 머크의 이 키트로다 이 피하 주사 제형을 둘러싼 유럽 내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알테오젠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주가가 좀 상단에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또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차익 물량이라든가 손절 물량들이 좀 동시에 나온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알테오젠이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직접적인 이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가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 출시 지연이 좀 이렇게 연기가 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의 입장에서는 좀 악재이긴 악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물론 이제 다음 저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을 지금 뭐 아무리 뭐 저가긴 하지만 뭐 지금 공략할 때보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공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를 보고 나서 돌리는 걸 보고 나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게 알테오젠을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전반적을 좀 다음 주까지 지켜본 다음에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2월 8일 날 임시 주총 있죠. 원래 호재가 있었던 거죠.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위한 절차를 좀 밟았었는데 오늘 좀 억제가 나오면서 그게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한번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오늘 한 11% 정도 지금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선은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요즘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도 오늘 함께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뭐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여러 개가 있죠. 네. ADC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저희 가장 뭐 26년 내년에도 어차피 이끌어갈 바이오 섹터라면 비만 치료제를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물량이 알테오젠 이 효과로 인해서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싶고 그 이제 수급들이 뭐 자동차라든가 지금 좀 LG 그룹주 관련주들로 좀 이동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에 보고 나서도 우리가 충분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음 주까지 조정을 좀 노리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 빠지면서 지금 대부분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하지 말고 우선 FOMC를 앞두고 그때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 오늘 특징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네네.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 한번 수익률을 볼게요. 네네. 방금 바이오주 얘기를 했는데 ABL 바이오 네네. 120%의 상승률 보여주셨고 네. 뭐 HL 만도 네.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바이오 관련주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셨는데 예.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 있을까요? 아, 지금 이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면 이 팍스경제 TV 작전 타임 시청 보신 분들은 이미 편안하게 다 매수를 하신 다음에 네. 수익을 충분히 내셨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새롭게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새로운 섹터로 여러분들 또 소개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제가 11월 7일 날 방송에 나와서 딱 한 달 됐었죠. 오늘 네. 좀 고점 찍고 알테오닌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약 120% 넘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HL 만도 이것도 약 6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일 날 SK바이오팜 4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이외에도 뭐 SL이라든가 뭐 이런 한 10몇 %짜리는 우리 뭐 저뿐만이 아니고 작전 타임에 나오시는 이 코치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됐다. 것들은 좀 제가 좀 생략을 좀 했고요. 네. 제가 또 오늘 갖고 온 이제 종목 중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거다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따 2부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김태희 전문가님 네. 또 변동성이 또 강한 또 이런 상품들을 또 소개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특징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가 베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대한해운이라는 겁니다. 대한해운. 물론 이제 생소해요. 그 금액이 한 1,400 한 90원대라서 네. 시총이 좀 작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시총이 그래도 한 6천억대 이상입니다. 뭐 중소형 섹터이긴 한데 대한해운을 좀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는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크선과 이 LNG선을 이제 장기 계약 위주로 하고 있는 이제 선사의 기업입니다. 선사 기업이고 또 최근에 올해 이제 선박 매각을 했는데 이 대금으로 이 재무 건전성을 또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자 비용도 어느 정도 이제 낮추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부채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현금 자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2024년도 이제 고점을 2번 찍은 이후에 최대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올해 들어서 좀 박스권을 좀 한 반년 정도 좀 지키고 있었었는데 이 박스를 조금 이제 돌파하려는 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서 나와서 이 종가 베팅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종목들. 네. 그럼 박스권에 안 있으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건 아니고 좀 단기적인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좀 주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혹시 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 좀 단기적인 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익절을 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조준진 코치님은요, ABL 바이오 그리고 HL 만도, SK 바이오팜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을 단기간에 지금 한 3자릿수의 상승률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승률 나도 한번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종가 베팅에 관련해서도 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오늘 그 종가 베팅 종목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해운 관련주 대한해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똑같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와 종가 베팅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는요.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은 우리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이번 주 미국의 민간 고용이 둔화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승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장세인데 이번 주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최근 지난주에 이 80K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자체가 최근까지 나와줬던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대한 이 주봉 마감이 곧 마감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다음 주로 이제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자, 우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암호화폐 시황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이 이제 94K 구간의 변곡점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94K 위쪽으로 윗단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무척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최근이었죠. 네,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같이 쭉 살펴보면은 80K 구간을 이와 같이 지난 11월 중하순에 찍고 난 다음에 이 80K 라인에서 최근까지 단기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3%가량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인데, 마침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FOMC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 비트코인 움직임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 해칭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어떻게 본다면 이 하락에 대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좀 중요하게 또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우선 이 100K 라인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최근 한 달 넘게 계속해서 80에서 90K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80K 라인을 최저점으로 찍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라면은 저는 100K 구간, 특히나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이르면 이번 12월 달, 특히 암호화폐 하면은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상당히 큰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이 산타랠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연말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이제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 현물 ETF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자, 현물 ETF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최근에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다가 계속해서 11월 말쯤에는 다시 순유입세로 들어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최근 이틀 사이 기간이죠. 이 조금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더불어서 기관 물량의 조금 차익 실현이 출회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이번 주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뭐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방향성을 아직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관련 가상자산에서는 조금 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다음 질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번에 PCA 발표 그리고 12월 FOMC를 앞두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선 오늘 드디어 최근 한 몇 달간 미뤄져 왔던 이 셧다운 사태로 미뤄져 왔던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PCE라고 하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 오늘 이 오후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 최근 물가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 PC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항상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연방준비위원회죠. 이 FOMC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PCE가 상당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지표인 만큼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현재 90K 초중반에 있죠. 여기서 100K를 돌파할 것이냐라는
라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사이 구간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매매를 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FOMC에 있어서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 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설왕설래가 있었죠. 네. 어떻게 보다면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80%까지 치솟았다가 20%까지 뭐 곤두박질 쳤다가 그렇지만 종국에는 다시 80%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금리 인하는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새로운 차기 네. FOMC 이 연준 의장이죠. 네, 이 페드 연준 의장이 이 캐비넷 시스로 거의 좁혀지는 마무리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매파적인 분위기인 이 파월 의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내년에 이 암호화폐 쪽으로 시장으로 조금 큰 반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12월과 1월 사이가 아마 굉장히 암호화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인 만큼 이 내용들도 차차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알트코인. 부분들까지 마지막으로 이 시황 정리 마무리 도와드릴 텐데 네. 자, 항상 제가 한 지지난주부터 이 알트코인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 토탈 투 차트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현재 쭉 보시면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이와 같은 고점을 찍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량 조정을 크게 받아놓은 이 전체적인 알트코인 상황들입니다. 네. 그만큼 바닥권에 있고 기회가 많이 산재해 있는 알트코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시작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따가 이 말미에 제가 히든코인도 준비를 마침 해왔고 네. 이 알트코인들을 확실히 선별해 나간다면은 산트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따른 중요한 근거로는 현재 이 차트상으로 알트코인들의 전체를 합쳐놓은 이 차트 그림인데요. 현재 수렴 상황을 넘고 나서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서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최근 2, 3거래일 만에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이 흐름 자체가 이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알트코인 뭐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말미에 알트코인에 관련된 코인 관련주 들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코치님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이번 주 코인 이슈 한 가지 더 보면요. 최근에 이 블랙록 CEO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무펀드가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과 또 장기적 가치에 베팅을 하는 건지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이 기관 수급 자체가 네. 이 지지난해쯤부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부터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블랙록 하면은 세계적인 가장 큰 탑급 이 자산 운용사로서 이 블랙록 CEO가 최근에 한 말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11월 달만 해도 마이너스 30%가 넘게 비트코인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국부펀드인지 알기 어렵지만은 확실히 이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은 바로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크게 할 수도 있는 수준의 어떤 특정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근접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강조해 줄 수 있는 좀 덧붙여 줄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기관 쪽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 하버드도 비트코인이 좀 단계적으로 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네, 알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 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부동산과 같은 그런 대체 자산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확실히 이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 하락분을 다시 한번 이 공격적으로 하버드 대학 쪽 기금 운영팀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이 바닥권에서 어느 시점에 이제 튀어오를지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으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노르웨이의 이 대표적인 이 전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있는데 이 국부펀드 쪽에서도 올해 들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이 암호화폐 쪽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난해, 지지난해 이어서 거의 한 100% 넘게
이 자산 암호화폐 비중 자체를 늘렸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특히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시사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또 AI 알고리즘과 연결지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앵커님도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 주식 시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에 사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잡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안 그래도 이 매매 타점 잡는 게 그만큼 감정에 휘둘리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 쭉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기 일수인 상황에서 일관된 이 전략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타겟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최근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빅테크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레이딩 영역 쪽으로도 결국에는 이 AI 쪽이 들어서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오늘 제가 마침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네. 부분들도 얘기를 드릴 것이, 자, 결국에는 이 AI 알고리즘 매매,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 데이터에 의거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 통계적 우위라는 것을 일반적인 내가 손으로 매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전문용어로 probability edge라고 해서 이 통계적 우위에 조금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는 게 바로 AI 알고리즘 매매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또 이따가 얘기를 드릴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이 보통 단기 매매를 한다고 치더라도 한 번 혹은 내지 두 번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AI 알고리즘 매매의 경우는 시장에 조금 기회적인 부분들을 24시간 시장 열려 있는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 기회를 많이 포착하고 그만큼 매매 빈도를 높일 수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처음 접해 보시거나, 어떻게 이 최근 AI 시대에서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매매를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저희가 방송 현재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현재 방송 시청하시는 10분에게 이 무료 체험 5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쓸 수 있는 것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좀 확실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 정말 변동성이 심해서 참 손실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수익이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AI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착순 10분께 무려 5일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선착순 10분께 무료로 AI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보니까 이 AI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이게 어떤 코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수가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쉴 때도 계속해서 수시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5가지 정도로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구성을 짰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테스트 기간도 어느 정도 재작년부터 거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요. 크게 전략은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형에서 안정형, 큰 틀에서는 박스 돌파형, ABC 파동형 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 전략을 이 시장 상황에 맞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한 만큼, 자,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와 5가지 정도의 코인을 설정하고 나서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 등 이 주요 5대 암호화폐 가운데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의 경우는 5가지의 추천 전략이 나오게 되어 있고,
프리미엄과 스캘핑뿐만 아니라 이 중단기, 더 나아가서 장기까지 해서 설정하는 이 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설정만 최초에 해두시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24시간 내에 알아서 이 기회를 포착하고 매매를 고빈도로 하게 되는 만큼, 그래서 고빈도로 매매를 한 것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누적으로 계속해서 복리 개념이 쌓인다는 네. 만큼 단기에 조금 큰 이 수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준비를 해둔 이 백테스팅 결과값을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 전략 백테스트 수익률 결과가 이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추정식 값이긴 하지만은 이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 이 세 개 코인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은 역시나 복리 개념으로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했을 때 리플의 경우 약 400% 가량, 그리고 솔라나의 경우는 약 300%, 그리고 도지코인의 경우는 700%까지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이 추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복리 효과가 그만큼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알고리즘 매매의 장점이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 추세 양방향 전략을 통해서 또 안정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알고리즘 매매 수익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시면은 불과 어제와 엊그저께 사이죠. 2, 3일 동안 11월 1일과 3일간의 이 복리 수익 기념으로도 수익률 부분이 약 140%로 어느 정도 이 누적 수익률을 대기타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이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충분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가지고 있고, 쭉 보시면은 매매가 좀 많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만큼 많네요. 이 설정 값에 따라서 이 기회를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내가 직접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이 활용을 잘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AI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은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다양한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쉴 때나 일할 때나 계속해서 매수의 횟수를 늘려서 최대 400%, 뭐 300%, 700%의 상승률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익 나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착순 무려 10분께만 이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알트코인 관련주 들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코인 맞습니다.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히든 코인을 들고 왔고, 네. 오늘은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또 AI 에이전트가 최근 인공지능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로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 토큰화를 통해 개인이 회사의 지분 소유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점 매집 징후 포착 이후에 이 반등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쭉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에 저점 매집 이후에 거의 단기 저점 대비 한 100% 넘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10월 수준만큼의 조정이 최근 한 달간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바닥권에 있어서 기술적인 상승 구간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인 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 무료 체험 뿐만 아니라 히든 코인도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오시면은 확실하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은요, AI 에이전트 관련된 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바닥권 횡보 후에 우리가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